영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기획적인 부분에서 창작의 고통을 느끼기도 하지만 기술적 환경적 문제에 대한 고난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언론영상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라 저번 주에 과제로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세상에, 장소를 여러 군데 옮겨 다니는 게 얼마나 힘이 들고 피곤하던지요. 게다가 촬영본이 날아가서 재촬영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되게 고생이 많았어요. 미디어가 성장하고 인터넷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우리는 영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상을 좋아하시나요? 유튜브, 드라마, TV 프로그램, 영화, 다양한 것들이 많죠.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 영화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드라마 얘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저번 첫 화에서 소개해드렸던 존 카니 감독의 원스를 소개해드렸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남은 영화 음악 2가지도 더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2가지 영화에 대해서 말씀 더 드리고, 소개시켜드리고, 드라마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Begin Again OST입니다. 키라 나이틀리의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 이은님의 요모조모를 듣고 계십니다. 영화 비긴 어게인의 OST였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가장 유명한 노래는 로스트 스타즈인데요. 아마 로스트 스타즈는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애덤 리바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고르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 유명하니까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고르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좀 있고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노래를 고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노래를 들으면 영화의 그 장면이 되게 생생하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 기분이 참 상쾌해요. 그 장면이 가장 좋아하는 멜로디는 아니지만 이 노래가 주는 인상이 되게 강렬하고 영화 속 연출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좋아서 골랐습니다. 그 장면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남자 주인공의 사춘기 딸이 부모님의 이혼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방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 주인공 키라 나이틀리를 만나면서 되게 서툴게 다루던 일렉 기타를 쳐요. 근데 일렉 기타를 굉장히 못 치는데 이제 키라 나이틀리는 그거를 포용해주면서 그 여자아이를 이해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사춘기 딸내미가 자신감을 얻게 되고 조금 세상의 문제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조금 더 직면하게 되는 힘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녹음할 당시에 그 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녹음을 해요. 기타로. 근데 남자 주인공인 아버지는 되게 서투르니까 왜 녹음을 시키냐 굉장히 뭐라 하는데 키라 나이틀리 괜찮다 하면서 걔를 투입시키거든요. 그래서 노래 한 2분쯤에 그 굉장히 서투른 삐빅 거리는 소리와 함께 일렉 기타가 나와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적나라 하면서도 그 사춘기 여고생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여고생이 이제 조금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전체가 굉장히 저는 인상 깊어서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이 씬이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바로 옆에 건물의 옥상에서 찍거든요. 이 씬이. 근데 그 엠파이어 빌딩이 보이는 거랑 다 같이 해서 굉장히 항공뷰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들었달까요? 뭔가 상쾌한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영화 전체적으로 좀 상쾌한 기분이 많이 들어요. 결말도 자전거 타는 씬이 나오는데 굉장히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택하게 됐고요. 본격적으로 영화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이 영화 주인공은 여러분 마블의 헐크 아시죠? 헐크 주인공인 마크 러팔로와 여배우는 키라 나이틀리입니다. 그리고 그 주연급의 조연으로 마룬5의 애덤 리바인이 나와요. 음악 영화인데 감독은 말씀드렸다시피 존 카니 감독이고요. 키라 나이틀리와 애덤 리바인이 연인으로 나오고 마크 러팔로는 스타 음반 회사의 몰락한 프로듀서로 나오게 됩니다. 본인이 세운 회사지만 바뀌어가는 트렌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인이 굉장히 추구해오던 그 음악 스타일을 바꾸지 못해서 프로듀서로서의 명성을 조금 잃게 돼요. 그렇게 원하는 인재상을 찾지 못하고 회사와 갈등만 키우다가 우연히 들어가게 된 바에서 자작곡을 노래하고 있던 키라 나이틀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홀딱 반하게 돼요. 자신이 원하는 인재를 찾은 거죠. 그렇지만 본인은 돈 한 푼 없는 몰락한 프로듀서고 회사에서도 막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키라 나이틀리는 기타 하나만 달랑 들고 노래했는데 그걸 보고 반하게 돼서 이제 같이 해볼래? 라고 음반을 만들어 볼래? 라고 제안을 하게 돼요. 키라 나이틀리가 노래를 하는데 정말 기타 하나만 들고 노래하는데도 마크 러팔로는 이제 그걸 듣고 자기 머릿속에는 다양한 악기들이 다 나오는 것, 연주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천재 프로듀서거든요. 근데 몰락하게 된 그런 거죠. 그렇게 프로듀서와 싱어송라이터가 만나서 꽤나 변한 음악 트렌드들 사이에서 고지식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르들을 녹음하는 그런 과정을 담은 영화거든요. 근데 골목 사이에서 녹음하고 막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녹음하게 돼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이제 몰락한 프로듀서다 보니까
그런 뒷배경들이 없어져가지고 녹음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에 앰프랑 이런 것들을 막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녹음을 해요. 근데 도시 소음들 아시죠? 게다가 배경이 뉴욕이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모든 소음들을 음악으로서 승화시켜요, 이 둘이. 골목 사이사이에서 녹음하다가 막 시끄러운 아이들의 잡음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요. 근데 그걸 또 역발상을 해서 아예 아이들을 코러스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풍부한 노래가 됐거든요. 그게 제목이 제목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그 사운드 트랙이나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엄청 시끄러운 아이들을 섭외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코러스를 시켜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장면들이. 이제 그러면서 도시의 소음들을 아름답게 담아내며 주변의 소중함을 좀 느끼게 해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정말 바쁜 뉴욕의 이야기지만 그 시끄러운 뉴욕 길거리에서도 음악을 녹음했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 않을 정도예요. 소음조차도 음악으로 만들어버리는 천재적인 프로듀서와 싱어송라이터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는 완전히 전 남자친구 인 애덤 리반에서 벗어나서 독립한 키라 나이틀리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도 굉장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힘을 좀 받기도 했고요. 정말 이 영화는 어느 한 곡 빼놓을 곡이 없이 모든 노래들이 완벽하고 영상미도 좋기 때문에 추천한 영화입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일단 다음 영화는 노래로 스포해볼까요? 싱스트리트의 Drive It Like You Stole It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 이님의 요모조모를 듣고 계십니다. Roll
영화 싱스트리트의 OST Drive It Like You Stole It 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안 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존 카니 감독의 음악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아실 테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원스나 비긴 어게인처럼 큰 인기는 큰 흥행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에서요. 아무래도 마지막 열린 결말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임팩트를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렇게 느끼거든요. 저 또한 이 영화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감성과 감정, 학생들이 하는 음악을 사랑하는 10대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라면 누구든 한 번쯤은 꿈꿔왔던 장면이에요. 10대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밴드를 한다는 꿈을 꾸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학생들이 밴드를 이루어서 노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여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음악으로 꽉 찬 10대를 보냈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영화가 감독 본인의 학창시절을 바탕으로 해서 재밌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영화를 다 보고 찾아보다가 이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존 카니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로서는 되게 영광스러운 작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영화 역시 원스처럼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아일랜드에 낙후된 가톨릭 고등학교로 전학 오게 된 남자 주인공 코너가 라피너라는 여자 주인공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밴드 멤버라 거짓말치고 뮤직비디오를 찍으니까 출연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렇게 주변인들을 끌어모아서 겨우 밴드 구색을 맞추고 싱스트리트라는 밴드명을 붙여서 시작되는 밴드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단촐하게 악기를 잘 다룰 줄 아는 어떤 자기 친구 한 명을 섭외해서 3명이에요. 근데 이제 모집 포스터를 붙여서 모집하고 또 밴드니까 흑인을 한 명 영입하자 이렇게 해서 흑인도 부르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밴드라는 좀 큰 밴드를 만들게 돼요. 자세한 뒷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학생들의 풋풋함과 클래식함이 더해져서 사랑스러운 영화라서요. 앞선 영화를 다 보시고 과거 아일랜드 10대 시절의 존 카니 감독이 궁금해진다면 한 번쯤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이 영화를 보고 저는 음악을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고 나도 과감히 도전하고 음악을 계속 사랑하리라 마음먹었거든요. 저도 밴드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좀 있었고요. 그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친구들이랑 같이 밴드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되게 컸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때만큼 음악을 좋아하는 건 아니라 되게 슬프기도 하지만 또 지금 다 커서 다시 그 영화를 보면 좀 다른 느낌이 들까요? 갑자기 다시 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촉촉한 감성으로 이렇게 영화 얘기는 말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블랙팬서 2를 보고 왔는데요. 영화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블랙팬서 2를 보고 왔는데요. 체드윅 보스만이 세상을 떠난 후에 나온 시리즈 2도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렇게 최근엔 영화를 자주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제가 봐왔던 영화들이나 그런 것들은 챙겨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챙겨본 영화가 있으신가요? 여튼 블랙팬서 2 얘기는 이제 흑인 여성이 메인 주인공이 되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뜻깊었고요. 그리고 러닝타임이 굉장히 긴데 역시 마블이라서 그런지 일단 루즈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영화 자체가 주는 의미도 되게 뜻깊었고요. 앞으로는 또 재밌는 영화가 개봉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영화를 주제로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영화 얘기가 재밌었길 바라면서 다음은 드라마 얘기로 넘어가 볼 건데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와볼까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드라마 세 작품 중 하나인 궁 OST 하울 제이의 사랑인가요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2007년 첫 방영한 드라마 궁 아시나요? 저는 옛날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물론 최근에 슈룹이라는 드라마에 푹 빠지긴 했지만 역시 퓨전 사극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궁도 그렇고 퓨전 사극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김혜수 배우님의 연기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좋습니다. 김혜수 배우님과 김혜숙 선생님의 연기를 보기 위해서 슈룹이라는 드라마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스토리도 재밌지만요. 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슈룹 얘기를 빠져버렸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3가지는 궁, 시크릿 가든, 그리고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다 유명한 드라마들이죠. 근데 제 작품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취향이 꽤나 뚜렷하다는 것을요. 당차고 평범한 여자 주인공이 까칠하고 잘난 남자 주인공의 그 둘의 케미스트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드라마 취향이 있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는 수사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제 친구들은 정석적인 로맨스 드라마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저는 대체로 퓨전 사극과 까칠남, 당당녀 조합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2020년에 방영한 하이에나도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주지훈 배우님과 김혜수 배우님이 나오시는데 그 드라마 역시 제 취향의 남녀 케미스트리답게 재벌 남자 주인공과 그 좀 당당한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되게 재밌어요. 궁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해볼까요? 궁은 주지훈 배우님과 윤은혜 배우님이 신인 시절에 주연으로 출연했던 판타지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송지효 씨와 김정훈 배우님도 출연해서 4배우 다 스타덤에 올랐었죠. 이 드라마 줄거리를 살짝 말씀해드리자면 대한민국이 1945년 광복 이후에 입헌군 주제를 택하여 황실이 존재한다는 대체 역사의 가정하에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현대 배경이지만 경복궁과 모든 궁들을 개조해서 그 안에 황실이 존재한다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남자 주인공인 황태자 이신과 평범한 고등학생인 여자 주인공 신태경이 우연하게 약혼하게 되면서 펼쳐진 스토리예요. 이걸 좀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두 사람 모두 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최경량의 외할아버지가 생전에 이제 황실 쪽 친구분, 그러니까 돌아가신 국왕인가요? 하여튼 이신군의 외할아버지와 약조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손주, 손녀들끼리 결혼시키겠다고.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황태자비가 됩니다. 최경희가. 그렇게 이신은 원래 사귀던 여자친구 송지효 씨와 헤어지면서 탐탁찮은 마음으로 최경영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되게 핍박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첫 만남부터 순탄치 않고요. 굉장히 인터넷 소설 같은 그런 연출들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첫 만남부터 순탄치 않고 그 나이 때 청소년들처럼 익숙지 않은 상황에 티격태격대고 서로에게 상처도 줘요. 그치만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둘이 사랑도 확인해가는 모습들이 되게 설레고 굉장히 풋풋한 느낌 많이 들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오글거린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현대 상황에서 궁이라는 드라마는 굉장히 옛날 드라마에 속하고 시대적인 오류도 있지만요. 그 특유의 감성이 살아있는 드라마였습니다. 그 2000년대의 대한민국을 되게 굉장히 잘 표현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재밌었어요. 특히나 최경희 캐릭터가 굉장히 되게 사랑스러워요. 계속 신군이 하면서 그 넓고 조용하고 외로운 궁에서 유일하게 발랄한 모습을 띠는데요. 그걸 보면 이제 보는 이의 마음도 사르르 돋거든요. 그 무뚝뚝한 신군도 최경희를 사랑하게 됐으니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는 드라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희 대사 중에서 좌우당간, 시무룩 이런 말들을 이렇게 육성으로 내뱉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글거리고 소위 항마력 달린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회차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저도 어느 순간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신궁 이 드라마가 신궁과 채경이 그리고 신군의 전 여자친구였던 효린이 그리고 신군의 사촌인 이율군과 이 네 명이 사각궁 관계에 끼면서 그 캐릭터 사이의 갈등들이나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촘촘해서 재미있고요. 더불어서 진짜 우리나라가 아직 입헌 군주제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이 가장 재미있게 돋보이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뭐 캐릭터도 당연히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if 만약에라는 설정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대 배경이지만 아직 입헌 군주제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재밌었어요. 또 요즘에 또 궁 리메이크 소식이 몇 년간 꾸준히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궁이 꽤나 유명해서 보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메이크는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저는 주지훈 배우와 윤은혜 배우의 그 각 캐릭터 개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걸 읽고 싶지도 않고요, 사실. 저는 오히려 리메이크보다 그 이후에 그 이신과 신채경의 모습을 좀 보고 싶거든요. 주지훈 배우와 윤은혜 배우를 그대로 해서. 그래서 전 나이 든 모습도 궁금하기 때문에 리메이크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게 된다면 보게 되겠죠. 여튼 이쯤 궁 얘기는 그만하고 다음 드라마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드라마도 음악으로 스포해드리겠습니다. 클래식화의 She Is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 이은님의 요모조모 함께하고 계십니다.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yeah, yeah, yeah.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미소 닫혀있던 나의 어두운 마음 모두 내게 열게 내리고 She's the girl, wow, she's the one 모든 건 너로 인해 변해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yeah, yeah, yeah. 차가운 나를 움직이는 너의 미소 세상은 네가 있어 변해 Let it change 닫혀있던 나의 어두운 마음 모두 내게 열게 And yeah, yeah, yeah. 지독한 내게 의미를 준 너의 사랑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닫혀있던 나의 어두운 마음 모두 내게 열게 And 지독한 내게 의미를 준 너의 사랑 차가운 내게 온기를 준 너의 미소 내 이름은 김삼순의 대표 OST죠. 솔직히 내 이름은 김삼순 OST들은 전부 완벽해요. 뭐 이 외에도 쉬이스 이외에도 다양하게 좋은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역시나 제일 대표적인 노래인 쉬이스가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좀 익숙한 노래들을 들려드리려고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뭐 OST 말고도 드라마 중간중간에 나오는 음악들도 굉장히 절묘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화에서 삼순이가 전 남자친구한테 차이는 순간 호텔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굉장히 제 뇌리에 깊게 박혀 있어요. 뭔가 헤어지는 상황이라는 그 갈등적인 순간과 대조되게 차분한 클래식이 나오는데요. 오히려 차분한 클래식이 나오니까 더 상황을 극대화시켜주는 느낌이 있었고요.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재밌게 표현했다는 게 맞을까요? 되게 따뜻하고 차분한 분위기랑 반대되게 호텔 레스토랑에서 삼순이가 화를 내고 이런 게 굉장히 대조적으로 느껴져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런 식으로 음악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서. 그리고 방금 듣고 오셨던 음악이 예능에서 조금 우스꽝스러운 상황에서 많이 쓰여서 묻혀 있었는데 드라마에서 다시 들으니까 정말 아름다운 가사와 멜로디가 도드라지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듣고 있다 보면 남자 주인공 진원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현빈 배우님과 김선아 배우님이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드라마입니다. 로맨스 코미디예요. 통통한 체형의 파티시에인 여자 주인공 삼순이와 어마무시한 호텔 경영자의 아들인 현진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은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현진원이란 남자 주인공 캐릭터가 솔직히 말하면 엄청 별로인 캐릭터예요. 전 여자친구 희진이와 삼순이 사이에서 엄청나게 갈팡질팡하기도 하고요. 삼순이에게 막말을 하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좋은 남자 주인공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그치만 그런데도 배우가 현빈 씨라서 그런 건지 회차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되게 귀엽게 보이면서 좋아하게 되거든요. 되게 애증의 마음이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저는 진원이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물론 느끼는 거 다 싫지만 왠지 모르게 결과는 그래도 좋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만큼 캐릭터가 잘 만든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뭐 삼순이 캐릭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흔히들 이 드라마를 보시면 고구마라고 하듯이 답답한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삼순이의 행동, 대사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시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서 보여주는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여성의 모습 2000년대니까요. 날씬하고 그런 것들. 근데 삼순이는 통통한 체형이었고요. 파티시에를 꿈꾸면서 파리였나요? 하여튼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 모습이 좀 더 진보적인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좋았고요. 대사들에도 공감을 되게 많이 했어요. 통통한 체형이고 이제 약간 노처녀 캐릭터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시대를 상대로 삼순이가 이겨나가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용기도 많이 얻은 것 같고요. 특히나 저는 삼순이 행동 중에서 달밤에 나무를 가득 넣어서 비빔밥을 해먹는 모습은 정말 신스틸러라고 할 정도로 뇌리에 깊게 박혀 있어요. 종종 화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게 먹거든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 먹지만 달밤에 비빔밥을 비벼 먹는 모습은 정말 드라마 캐릭터지만 우리의 모습을 많이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공감이 가고 좀 더 삼순이를 사랑스럽다고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다니엘 헨리와 려원 씨의 연기도 굉장히 좋아요. 다니엘 헨리는 그 설명할 수 없는 피지컬과 영어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또 다니엘 헨리의 진원이랑은 정말 정반대의 모습으로 여자들을 대하고 주인공들을 대하고 상처 입은 여원을 이렇게 치료해주면서 진원이랑 반대되는 캐릭터에서 오는 또 다른 캐릭터,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보기 재밌었던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시크릿 가든 노래는 노래로 대체하겠습니다. 남녀의 몸이 바뀌는 독특한 내용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였죠. 저는 여기서도 현빈 씨가 나오네요. 사실 현빈 씨를 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그 필모그래피를 보다 보니까 이런 드라마들을 좋아하게 됐어요. 여튼 하지원 씨와 현빈 씨가 출연하시는 시크릿 가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때 엄청나게 히트쳤던 작품이죠. 근데 여기도 노래들이 엄청 좋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김범수 씨의 나타나를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 이은님의 요모조모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습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 없었어. 하루 끝자락이 아쉬운 적도 없었어. 근데 말야 좀 이상해. 뭔가 빈틈이 생겨버렸나 봐. 네가 와야 채워지는 틈이 이상해. 삶은 다 살아야 아는 건지 아직 이럴 마음이 남긴
그러려고 네가 내 곁에 온 건가 봐.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현빈 씨가 하지원 씨를 위해서 나타나는 그 순간이 가장 크게 떠올라요. 시크릿 가든에서 그런 씬이 있거든요. 이 하지원 씨, 길라임이라는 이름 되게 오랜만이죠. 길라임이 백화점에서 스턴트 씬을 촬영하면서 감독한테 되게 혼나요. 근데 그 순간에 백화점 사장인 김주원, 현빈 씨가 짜잔 하고 나타나면서 이 노래가 딱 시작되거든요. 딴딴 하면서 그 부분이 정말 깊게 남아가지고 이 노래만 들으면 제가 마치 길라임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런 식으로 영화와 드라마 얘기를 해봤는데요. 요모조모라는 이름처럼 제가 좋아하는 이것저것을 떠드는 프로그램인데 제 이야기들이 재미있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취미가 다양하고 좋아하는 것도 많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2시간에 걸쳐서 저번 시간과 지금 2시간에 걸쳐서 영화와 드라마를 일부분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삼성 라이온즈 굉장히 큰 팬인데요. 대구 경북의 연고지인 야구구단인 만큼 성주시에도 삼성 라이온즈 팬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 야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여자 야구를 시작했거든요. 3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 야구 되게 생소하시죠? 새로운 얘기, 새로운 정보들을 요모조모 들여다보며 조잘조잘 떠들어댈 저를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야구 얘기로 돌아올게요. 마지막 곡은 2가지 듣겠습니다. 시크릿 가든 OST인 현빈 씨의 그 남자와 델리 스파이스의 엔진을 켜둘게 두 개 듣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 이유님의 요모조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남자는 열심히 사랑합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남자는 웃으며 울고 있어요.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며 혼자 이 바람 같은 사랑 이 거지 같은 사랑 계속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 조금만 가까이 조금만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는 널 사랑하는 난 지금도 옆에 있어. 그 남자는 웁니다. 그 남자는 성격이 소심합니다. 그래서 웃는 법을 배웠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못하는 얘기가 많은 그 남자의 마음은 상처투성이. 그래서 그 남자는 그대 널 사랑했대요. 똑같은
있어. 또 하나 같은 바보, 또 하나 같은 바보. 한번 나를 안아주고 가면 안 돼요. 난 사랑받고 싶어 그대여. 매일 속으로만 가슴 속으로만 소리를 지르며 그 남자는 오늘도 그 옆에 있대요. 그 남자가 나라는 걸 아나요? 알면서도